이제 두 번째 질문은, 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가리키는 게 이제 뭐 옛날에 팔기 때 이제 이거 했던 건데,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사는 법이 있고, 사는 법이 있고, 버는 법이 있다. 그 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하고, 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고, 잘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따로 방법이 다르다고. 근데 아마 사는 법이 이제 초보용에 이제 해당이 될 것 같고, 버는 법은 좀 이제 중수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굳이 나누자면, 나는 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 모르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사는 법이야. 그냥 운전 어떻게 뭐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고, 페달 밟으면, 엑셀 밟으면 나가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운전을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어, 좀 기간을 그래도 1년 이상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부터는 PPT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20대 분이 질문을 주신 거고요. 일단 직장이 이제 강남이신데 결혼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미리 축하드리고요. 소득 수준이 남자분 5,500, 여자분 4,300. 그래서 저축을 지금까지 한 9천 정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주택이 그래도 20대인데 어떻게 증여를 받으셨나? 방배동에 이제 빌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출이 없어. 3.5억 정도 하는데 대출이 없고요. 가용 자산이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치면 뭐 대충 한 4억 그대로 팔면 4억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많이 모았어. 모은 건 아니겠지 설마? 20대 후반인데 와 3억 얼마면은 상당히 출발이 되게 빠르신 분인데 내년 3월경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3월. 그래서 남친 쪽에서 남친이 갖고 있는 거구나. 방배동에 빌라를 갖고 있지만 신혼집으로 살기에는 집이 다소 작아서 고민이다. 이 투룸인 것 같아요. 빌라 시세가 3.5억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각한 옵션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집이 좀 작더라도 일단은 살기. 빌라가 이제 방배 6구역은 아니고 거기는 이미 이제 신축이 됐죠. 그래서 레미안 발음 원페를라 레미안 원페를라 근처에 있는 이제 빌라입니다. 그래서 방배동에 빌라가 되게 많은데 요거 입주 시점인 25년 11월 이후에 시세가 오르면 팔기라고 일단 적어 주셨는데 왜 입주가 지나면 오를 거라 생각하시죠? 일단 첫 번째 이제 궁금증이고 두 번째 이제 옵션은 동작구에 이제 7억에서 8억 상당의 이제 아파트를 매수한다. 그래서 4억 플러스 4억이래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대출을 이제 더 받고 싶지만 이게 한 50% 정도 되는 대출액인데 물건 대비해서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자산이 4억인데 100%를 초과해도 될지 모르겠다. 이게 두려움이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운전으로 따지면 속도를 뭐 120km까지 내도 되냐 이거야, 지금. 근데 이게 정답이 있나요? 정답이? 정답이 없지. 당연히 이제 숙달되신 분들은 내도 되는 거고 초보 운전이면 내면 안 되지. 응. 이게 두려우면은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공식처럼 뭐 알려주시는 분도 있더라고. 뭐 소득의 뭐 20%를 넘지 마라. 뭐 30% 넘지 마라. 뭐 저도 그냥 간단히 뭐 가이드를 드린다면 만약에 한 4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 생활비가 한 200 되고요. 그다음에 대출 한 100. 저축도 좀 있어야 되겠죠? 100. 그럼 이거 한 대출 100만 원 정도면 이거 한 25% 돼요. 25%. 근데 요 정도가 어떻게 보면 표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25% 정도가?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이거는. 소득이 많으면 많이 가진 돈보다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번다. 응?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50%가 넘어가도 충분히 이 퍼센테이지가 낮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 대비 100%를 초과해도 되느냐 마느냐는 사실 이제 현금 흐름과 이제 달려 있는 거고 또 그분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운전을 얼마나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20대 후반이시면은 공부를 거의 안 하셨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거 잘못 썼다 이거 5년이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써놨었어. 책 읽으면서 공부 중이라고 써놨었어. 계속 읽으세요. 공부하시고. 당연히 뭐 사업인데 나름 사업인데 A 타입을 살 거면은 해도 돼. 가치 투자. 아까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대면 알고 있는 여기 써놨네. 레미안 원페를라 이런 거 살 수 있으면 그냥 사세요 지금. 살 수 있으면. 근데 이런 게 아니면 그 밑엔 다 사업이라는 거야. B 타입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돈 있어도 뭐 창업해도 될까요? 치킨집 열어도 될까요? 뭐 장소도 모르고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50% 넘어가도 될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B타입 투자는 사업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당연히 당연히 이럴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질문이 단순히 4억이 있는데 질문을 바꿔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출을 4억 초과해서 어, 치킨집을 열어도 될까요? 그럼 이거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대출을 얼마나 해야 될지는 이 사람의 스킬에 따라 다른 거고 능력에 따라 다른 것인데 일단은 단순히 4억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어, 이것도 들어가야죠.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덜한 상태로 할까? 덜한 상태에서 대출을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정답이 없다지만 이거에 예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뭐 사업을 한다는데 공부를 안 했어 아직. 근데 4억 있는데 대출 4억 이상 받아서 해도 되냐? 당연히 노지. 이거는 뭐 4억이 문제가 아니라 대출을 웬만하면 끌면 안 되죠.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이럴 수도. 그래서 일단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 기간이 좀 그래도 2년 이상 됐고 제 회원 중에도 이제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 이제 소득 좋은 분도 있어요. 소득 좋은 분 같은 경우는 뭐 70% 받으라고 해요. 뭐 최대한 받으라고. 그리고 그 또 모여져 있는 자금이 또 뭐 A 타입 근처에 어떤 이제 주택이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뭐 해칭 해놓고 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분도 꽤 돼. 사람에 따라 다른 거야. 근데 제가 들어보고 전화해서 들어보고 수준 보고 현금 흐름 보고 모은 거 보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 아니고요. 그럼 이제 2번에 대한 답변은 된 것 같고 이제 1번에 대한 답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냥 사냐 그리고 이때 파느냐 선생님이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에 대한 답변 사실 이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만족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만족도는 실거주 할 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은 반비례해요. 보통은 반비례. 만족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완성이 이미 도시가 되면 될수록 미래 성장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지고요. 천지개벽할 뭐 살기 지금 안 좋은데 천지개벽할 곳은 수익률이 높은데 제가 이제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방배동 빌라는 어차피 어 만족도 개념에서 보면은 별로잖아요. 별론데 그렇다고 여기서 산다고 해서 얘가 뭐 재개발처럼 수익률이 있냐? 수익률이 있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만족도는 일단
떨어진다고 적어 주셨어요. 그러면 몸테크인데 몸테크 하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가?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목적이. 불편한데 뭐 사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홈테크 하면 수익률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죠. 얘는 재개발이 아니잖아. 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적어주신 게 없는데 근처? 근처? 뭐 아니라고 치고 아니겠지. 아니니까 빌라라고 했겠지. 빌라는 수익형이 아니에요. 일단 시세 차익형이 아니에요. 빌라는 수익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세랑 매매가 많이 붙어 있는 전세가율이 되게 높아요, 일단. 전세가율이 높은데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고 월세도 이제 높은 편이야. 월세도 매매가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상승은 진짜 그 물가 상승률 정도의 천천히 느린 상승 보이는 대표적인 이제 상품입니다. 이게 지역이 막 여기 방배동이라고 하니까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착각하시는 게 많다니까. 제가 A 타입, B 타입으로 나눈 게 서울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우량주고 가치 투자냐? 아니라는 거야. 음? 경기도라고 안 되냐? 지방이라고 안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량주가 좀 작을 뿐이야, 지방도. 음? 서울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방배동이니까 다 좋은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얘가 만약에 재개발이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땅 투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지. 그리고 가격이 이 가격일 리가 없죠. 근데 왜 이 가격이냐? 재개발될 확률이 없으면 수익형이야, 그냥. 수익형. 수익형은 뭐로 봐야 되느냐? 그 방배동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본이 들어가지 않아요. 돈이 들어가야지 빠르게 오르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경쟁력이 얼마나 많느냐. 뭐 투룸, 뭐 원룸은 더 사람이 없을 테고, 그죠? 근데 이분도 작다고 했으면 수요가 어 1인 가구가 많을 거잖아요. 둘이 살기 작다고 하셨으니까 전용 30, 투룸이면 좀 작지. 그러니까 1인 수요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자가 많냐 적냐.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근데 강남이니까 조금 더 비싼 것뿐이지. 조금 더 수익률이 아니라 월세가 조금 더 비싼 것뿐이야. 어,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돈을 불리고 싶으면 시세 차익형을 해야 돼요. 시세 차익형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결국 돈을 불리려면 시세 차익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수익형은 안정적인 게 핵심인 거지. 뭐 크게 이렇게 돈을 불리는데 적합한 상품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가격이 그렇게 크게 변동이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왜 이 원페를라가 입주한 이후에는 시세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 응.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수요가 틀려요. 원페를라 입주장에 이게 영향을 미친다? 여기 1인 가구인데 여기 살지도 못해요. 이 원페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수요가 완전 달라. 뭐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영향이 작겠죠. 입주 하나 안 하면. 오히려 이거보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빌라의 문제. 팔기가 어렵다. 왜 어렵냐? 어, 그런 거 봤죠. 예전에 그 허그 이제 보증을 이제 간평가에 원래 150%까지 이제 해줬는데 최근에 126%로 바뀌면서 전세가 전세 보증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근데 빌라는 수익형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세가가 내려졌다는 거는 시세가 떨어졌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또 올라서 전세가가 역전세가 금리도 올라서 이 문제가 제일 크고요. 어, 이 문제가 제일 크고 금리도 올라서 전세가 역전세가 많이 발생하는 중이. 살려는 사람 없어요. 수익률이 안 나와. 지금 수익률이 떨어진 거야. 왜냐하면 전세만큼 월세로 변환하는 거잖아요. 전세 액수만큼. 전세가 높아야지 월세도 센 거잖아요. 근데 전세가가 내려가 지금. 왜 내려가? 보증을 안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안 들어와. 그 가격 이상은 안 들어와요. 응?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가율이 뭐 80% 하던 게 뭐 70%로 내려가.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저절로. 그러니까 가격도 내려가는 거죠. 근데 안 팔려요. 안 팔려서 지금 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냐? 지금 어, 오피스텔 그래서 아니 빌라 월세가 폭등 중이다. 뭐 서울에 100만 원 뭐 이하가 없다. 1인 가구 청년 한숨 뭐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오는 거야. 월세가 막 폭등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고 다 팔려는 사람만 있으니까 어, 이 한숨이 지금 나오면서 월세가 막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 1인 가구는 서민층이에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막 다 흔히 난 서민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서민은 그보다 훨씬 밑이야. 응? 훨씬 밑이에요. 응? 여러분들도 서민 아니야.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서민 그 요건을 보면은 되게 빡세요. 뭐 둘이 합쳐가지고 뭐 7천만 원 이하고 막 되게 빡센데 좀 계속 시기에 따라 좀 변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진짜 서민이거든요. 서민들은 표심의 영향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책을 나와. 근데 이 대책이 만약에 임대 사업자를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죠. 투자자를 위한 정책을 풀게 되면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월세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투여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유리한 뭔가를 해주면 규제를 풀어주면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예전처럼 기업형 임대식을 늘려서 기업형 임대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기업한테 특혜를 주는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세금도 기업한테 뜯거나 개인한테 뜯거나 둘 중에 하나고 공급도 개인을 다주택자를 투입해서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끌어들여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기업형 임대식은 뭐 10년 동안 저렴하게 해주면 나중에 땅 뭐 양도세 뭐 취득세 이런 거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이런 정책을 했거든요. 옛날에 행복주택 이런 거 예전에 주면 타격이 더 크죠. 그죠. 싸게 공급을 해주는데 둘 중에 하나 이제 어떤 정책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어떤 정책을 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오를 거예요. 이게 뭐 입주한다고 이제 오르는 게 아니고 뭔가 메리트를 줘야지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결혼 시기에 맞춰서 뭐 이걸 파냐 마냐 이걸 결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르면 아마 이분도 이렇게 오르면 팔기라는 내용을 적었다는 거는 가격이 좀 아쉽다는 거야, 팔기가. 그죠? 지금 가격이 뭐 싼지 비싼지 어딘지도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가격이 아쉽다는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더 오르면 팔고 싶은데 언제 팔 거냐 이걸 고민하는 거니까 정부 정책을 잘 보시고 정부 정책을 보시고 수요가 어쨌든 살려는 수요가 좀 들어오는 혜택을 주어지면 팔아야지. 팔고 뭘 하시냐?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해서 불려야죠. 그래야지만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A타입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격이. 그 태클을 이제 밟아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거주는 그냥 얘를 뭐 월세 주고 월세 사셔도 돼요. 다른 데서 사세요. 뭐 만족도만 어차피 투자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만족도는 아니, 투자성은 없기 때문에 그냥 얘 주시고 그냥 원하는 데 사시면 돼요. 원하는 데. 굳이 뭐 들어가서 뭐 몸테크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큰 메리트 하나는 그거 하나야. 그냥 어, 세입자가 없으니까 언제든 팔 수 있다는 뭐 그런 메리트밖에 없는데 얘는 크기로 봤을 때 실거주자가 사는 게 아니고 투자자가 사야 되거든요. 전용이 작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1인 가구밖에 지금 못 사는데 1인 가구 돈이 있어요? 1인 가구 늘어난다고 해서 뭐 좋아하잖아요. 인구수가 늘어난다고. 근데 그 사람의 문제는 돈이 없어. 그리고 다 임시적으로 살고 돈을 모으려고 사는 거지. 이거를 사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고 싶은 사람 누구냐? 거의 다 투자자야. 수익이 되니까 살려는 사람들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풀어줘서 투자자를 유입시키는 정책을 하면은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아마. 공급이 계속 없으니까 지금. 공급이 없으니까 월세만 오를 거예요. 지금 월세만. 아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 적정 시세 찾는 법. 30대 분이시고요. 구축에 이제 한 채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오피스텔 두 채를 사셨어요. 음, 오피스텔. 한 분은 빌라, 한 분은 오피스텔이네. 실거주 한 채 마련 후에 월급 위에 소득. 이거는 됐고. 아무것도 모를 때 샀던 이제 오피스텔 분양권을 이제 매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말을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요즘에 그쪽이 아파트도 잘 안 팔리는데, 그죠? 근데 이제 위치가 이제 천호역 젠트리스. 제일 작은 평수입니다. 매물을 놓을 때 피를 붙일 거냐, 무피냐, 와피냐를 결정하는데 무슨 기준을 삼아야 될지 궁금하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오피스텔이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 마찬가지야. 빌라도 뭐 그 수익형 상품들이 이 정보가 별로 없어요. 원래. 그래서 고수들은 이 수익형 상품을 좋아해. 왜냐하면 수익률을 낮게 아니, 뭐지? 낮은 수익률을 싼 걸 사가지고 자기가 수익률을 올리면 가격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걸 좋아해, 수익형 상품을. 근데 대부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월세 100만 원 하는 거를 200만 원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근데 초보들은 이런 걸 사면은 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없다는 게 누구한테는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2억에 산 거를 주변이 만약에 주변이 2억이야 아파트가. 근데 3억에 팔 수 있나? 아파트를? 아니면 4억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놓으면은 뭐 사기꾼이라고 하겠지. 근데 수익형 상품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왜냐? 상가 한 칸 뭐 101호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월세가 100만 원이야. 상가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월세가 150만 원이야. 아파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103호는 200만 원이야. 또 이거는 뭐 전면부고 뭐 사거리 뭐 이거고 얘는 뭐 후반부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월세 차이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업종이 이제 좋은 게 들어가 있으면은 뭐 병원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200만 원 하는 데는 두 배 비싼 거야. 이 100유로보다 103호는 두 배 비싸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1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으로 올리잖아요. 두 배가 되는 거야. 그 능력이 있으면.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안 돼. 정보 그러니까 정보가 별로 없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절대로 유리한 게 아니에요. 고수들한테는 유리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200만 원을 만들었는데 왜 두 배로 사느냐? 대부분은 이거 살 때 여기 월세가 얼마인지 몰라요. 응? 월세가 얼마인지 모른다니까. 101호 월세 얼마 받는지 몰라. 안 가르쳐 줘. 그리고 비교가 잘 안 돼요. 이게 워낙 얘는 그렇잖아요. 101호는 후반부에 있고 응? 후면부에 있고 얘는 전면부에 있는데 이게 비싼지 싼지 어떻게 알아요? 구분이 돼요? 어떤 게 비싼 거고 어떤 게 싼 건지 구분이 돼? 얘는 전면부에 있고 얘는 후면부에 있는데 안 되죠. 빌라도 마찬가지야.
모양이 다르잖아. 빌라가. 얘는 빨간 벽돌이고 얘는 조금 새 거고. 싼지 비싼지 어떻게 알아요? 정보가 별로 없다니까. 이거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수익형 상품들, 도시형, 응? 뭐 지산 하지 말라고요. 이거 되게 어려운 투자야, 이거. 쉬운 투자 아니에요. 근데 고수가 되면 이런 투자가 좋아. 뻥튀기를 시킬 수 있잖아. 호구 하나 잡으면 팔 수가 있고. 그죠? 근데 아파트는 호구가 그렇게, 이렇게까지는 못 쳐. 뭐 두 배로, 내가 산 걸 두 배로 판다거나 이런 게 안 돼요. 음. 아무튼, 정보가 별로 없어서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될지 궁금하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근처에 오피스텔이 꽤나 있긴 한데 오래된 구축이 많아서 시세를 잡기에는 애매하다. 오래된 구축이 많아서 시세를 잡기에는 애매하다. 부동산의 조언을 따르자니 계약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후려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죠. 정보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팔기 위해서 이제 하는 사람이니까 그 느낌 맞을 거야. 어, 맞을 거야. 비슷한 맥락에서 아파트든 오피든 분양권을 그때 시세를 어떻게 내놓아야 되는지 궁금하다. 이제 이게 질문인데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음, 잘 안 되면 별 온갖 단점들이 다 생각나. 내 물건이 되게 안 좋아 보여. 어? 잘 되면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아파트에 아파트 별로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왜 마음에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놀이터에 모래가 있다는 거야. 요즘 아파트에 모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19년도인가 그랬는데 20년도에 막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좋대 그 아파트 너무 좋아 보인대. 그래서 저번에는 뭐 모래 있어서 싫다면서 그랬더니 그게 금으로 보인대 모래가 햇빛에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모래가 금으로 보인대요. 그만큼 똑같은 물건의 감정 변화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빌라 오피스텔 뭐 지산 이런 유들이 수익형 유들이 잘 안 팔리잖아요. 수익형은 금리에 민감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규제들이 지금 사기에 되게 부적절한 뭐 주택수에 잡힌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에어컨을 샀는데 지금 겨울인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걸 몰라요, 지금. 대부분은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그냥 에어컨이 이게 뭐가 안 좋지? 이게 LG를 샀어야 되는데 가전은 LG인데 씨 LG를 안 사고 어? 뭐 어디 위 뭐가 있죠? 삼성을 사가지고 말이야. 수요가 지금 안 붙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벽걸이를 사지 말고 스탠드를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겨울인 상황. 근데 겨울에도 에어컨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누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겨울에 에어컨을 사는 사람은 일단 일반인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겨울에 여러분 지금 여름인데 파카 지금 싸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아울렛 가가지고 파카 빨리 싸게 7, 80% 할인하는 거 사야지. 일반인은 아니에요. 이분은. 누구냐? 투자자지. 투자자일 확률이 거의 한 90% 이상입니다. 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투자자는 어떤 물건을 원해요? 싼 물건을 원하겠지. 가격적으로 싼 물건을 원하겠죠. 음, 그리고 임대 수익률이 높은 걸 원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격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가격을. 얘가 시세 차익형이에요? 수익형이에요? 옛날에는 시세 차익형인 것 같았지. 응? 역세권에 신축에 그러면 아파트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지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유동성이 너무 넘쳐서 시세 차익처럼 뭐 올라갔어요. 응? 수익형이. 근데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그냥 수익형인 거야.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뭘 알아야 되냐? 수익률을 알아야죠.
이 투자자가 응? 겨울에 지금 에어컨을 사러 왔는데 수익률을 알면은 그 중에 제일 높은 거 사겠지. 그렇죠? 근데 이 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호역 센트러스 오피스텔. 응?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제가 이제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다 빼고 오피스텔하고 분양권만 체크를 일단 했고요. 꺼버리고 음 이거를 4년 4년으로 하니까 여기가 나오죠. 그래서 매매 31개, 전세 77개. 그래서 이제 찍었더니 제일 작은 거라고 하셨으니까 뭐 14, 15평 정도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야. 이 물건 중에 제일 싼 게 나갈 거예요, 일단. 왜? 이거 살려는 사람 투자자니까. 그러면 진짜 마피가 있는지 내 물건이 제일 싸려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수익률 따지기 전에 일단 1차적으로 주는지 확인. 근데 그분이 뭐 가격 후려치려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피에 나오고 있네. 마피에 2천 뭐 300, 400 뭐 이렇게 3천도 나오고 있어. 얘도 안 팔리고 있어 지금. 얘 팔렸어요 물어봐야지. 3천에 내놨는데 맞아요?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돼. 그리고 안 팔려? 그럼 나는 3천 얘보다 유리한 게 없는데 얘도 17층에 동양인데 나는 2천이야 마피. 아, 난 아까워서 더 못 내리겠는데? 그럼 팔리겠어요? 3천도 안 팔리는데? 그죠? 얼마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일단 주변을 통해서. 주변이 아니라 동일 단지 물건들을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마피 수준을 계산을 해보시고 두 번째 수익률 계산해 봐야 됩니다. 얘가 그냥 물론 얘는 이제 계약금 그냥 포기 수준만 나온 거야 지금 사실. 2천 들어갔으면 2천 얼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거는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에다가 계약금 포기한 거 이거 더해서 그냥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실제로 그 가격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월세 곱하기 여러분이 입장 보고 생각해 보세요. 월세가 지금 얼만데? 매매가, 수익률 얼만데? 이거 보고 사지 않겠어요? 월세는 뭐 정해져 있겠지? 주변이 월세? 여기를 다 월세로 한번 볼까? 저도 이게 검토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80, 80, 90, 90 4년으로 해놨더니 그러네. 삭제. 오피셀이 그러니까 입지만 보고 이게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이거야. W 역세권에 강동구 좋은 데 아닙니까? 천호동. 응? 천호동 좋은 데잖아요. 신축이네? 응? 좋네. 뭐 사야지. 그냥 사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뭐 스타벅스도 있고. 이거 좋은데? 근데 수요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야. 수요가 누군데? 실수요예요? 이거 사는 분이? 이 소형을 사시는 분이 실수요냐고. 음, 아니죠. 그러니까 지산도 마찬가지야. 지산도 한강뷰가 보인대. 한강뷰가.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장이, 그 임대하는 사장이 직원들을 위해서 더 돈을 들여서라도 한강뷰를 보여주면서 더 비싸게 사냐고. 음? 여러분이 사장이면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한강뷰를 보여주면서 더 비싸게 살 거예요? 아니면은 근무 환경이 최효율적인 뭐 엘리베이터 옆에 그런 데 살 거예요. 생각이 누구가 수냐에 따라 틀리다니까 이게. 아마 한강뷰를 더 비싸게 사무실용으로 쓴다는 분 별로 없을걸요, 아마? 제가 지금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라서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싼 걸 사지. 싼 걸. 직원들을 위해서 무슨 뭐 한강뷰를 보여줘. 그리고 뭐 새거? 새거?
소형인데 투자자밖에 안 사죠. 투자자밖에 안 사죠. 1인 가구 여러분 뭐 20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살 수 있어도 사요? 새 거니까 사? 천호동에? 잘 안 살 걸? 돈도 없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0대 이상이 살 수 있고 뭐 또 30대 이상은 또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혼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신혼집으로 오피스텔 잘 안 하잖아요. 아까 빌라도 좁대잖아. 근데 얘도 지금 평수가 뭐 17제곱밖에 안 되는데, 응? 17제곱밖에 안 되는데 못 사죠 신혼부부도. 그러니까 이 수요는 딱 그냥 가수요밖에 안 되는 거야. 투자자라고 무조건. 근데 지금 겨울이네. 응? 에어컨을 사야 되는데 겨울이야 지금. 그러면 이 가수요는 선택권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지금. 선택권이 넓은 상태에서 뭘 보고 사느냐? 수익률 보고 사지 가격 보고 안 산다는 거야. 응?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 이상을 원해. 응? 월세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500에 85잖아. 500에 85. 월세 85야 여기.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떤 호실만 월세가 높일 수 있어? 내 호실만 막 120으로 맞출 수 있어? 여기 85인데 다. 버젓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뭐 더 싸게는 할 수 있지만 더 비싸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맞출 수 있겠구나. 맞춰져 있으면 더 좋고 확실하게. 그럼 계산이 확실하게 나오잖아. 그러면 매매가를 언제까지 낮추느냐?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 낮춰요. 보통은. 음. 그러니까 이거는 마피가 중요한 게 이거는 매도자 입장인 거고 매수자는 마피가 뭐 2천, 3천이 아니라 내 수익률이 5%면은 뭐 5천, 6천을 낮출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는 안 팔지 또. 안 파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수익률이 올라오려면 이 월세가 올라오거나 매매가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아니면 금리가 내려가서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얘도 어차피 대출 받아서 사는 거니까 금리가 낮아져야지 대출을 그러니까 금리가 그 수익률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음. 그래서 두 번째는 수익률을 계산해서 실제 이제 주변에 실거래가 된 상품을 찾아서 수익률을 한번 봐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KB 부동산 이제 시세가 있습니다. KB 부동산은 일단 어떤 특징이 있냐? 이제 은행 대출을 위한 이제 감정 평가금이에요. 금액이에요. 빌라 같은 경우는 감정 평가를 별도로 하지만은 아파트랑 오피스텔은 고맙게도 이 KB 부동산에서 이제 시세를 매겨줍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이 대표 사장님들이 적정 팔릴 만한 가격을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 평가금을 매겨줘요. 그래서 좀 균질성이 있는 편이야 사실. 빌라보다는 균질성이 있는 편이고 대신에 대신에 반영이 좀 느립니다. 실거래가 뭐 한 건 찍었다고 해서 반영해주지 않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가격이 여러 개 찍혀야지 비로소 인정을 해주고 어차피 실거래가 자체가 한 달 뒤에 신고하는 것도 있고 그죠? 거래는 막 3개월 전에 했는데 잔금을 3개월 뒤에 치잖아요. 근데 실제 내가 거래할 때가 어 시세잖아. 계약금 늘 때가 시세잖아. 그러니까 가계약금 늘 때가 시세고 그건 언제 떠요? 계약서 쓰고 잔금 칠 때 막 이렇게 뜨잖아. 치고 나서도 또 1개월 뒤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한 4개월이야. 벌써. 그리고 그 KB 부동산이 또 봐야 되잖아. 이거 한 건 가지고 안 돼요. 또 주변 거 떠야 돼.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느리다는 거야. 이게 6개월 정도 느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파트도 KB보다 KB 지금 내려가는 방향에 있는지 가격이 올라가는 방향에 있는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올라가는 방향에 있으면은 KB가 낮은 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아야지 맞는 거고요. 그죠? KB보다 더 높은 것도 급매가 될 수 있는 거야. 올라가는 속도에 따라서. 내려가면은 KB보다 낮아야 돼. 응, 낮아야 돼. 근데 오피스텔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KB가 반영이 이 단지 수가 작잖아요. 응? 제가 여기 반영이 느린 이유 중에 실거래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반영.
한 개 찍혔다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맞죠? 금매인지 얘가 뭐 고평가인지 어떻게 알아? 비슷한 게 여러 개가 찍혀야지 아, 저 가격이구나. 를 인정해 줄 거 아니야. 여러분이 KB 직원이라도. 근데 오피스텔의 문제가 뭐냐? 세대수. 세대수 몇 세대야 이거? 182세대밖에 안 돼. 한 통이야. 실거래가 별로 안 찍힙니다. 다 임대 수익용이라서 길게 가져가요. 없어 실거래가가. 실거래가가. 그러니까 KB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야. 한 1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좀 KB를 좀 잡으려면 좀 10년 이상 정도 돼야 반영이 좀 됩니다. 10년 이상. 그러면 다 없어지죠? 그럼 비슷한 조건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지금 의뢰하신 게 얘인데 뭐 여기 하나 있네. 불안순순. 얘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입지적으로. 뭐 8번 출구니까 뭐 더 좋은 걸 수도 있겠네. 입지적으로는. 더 가까우니까. 그럼 얘를 단지 정보를 한번 보자. 매매는 하나도 없지만 KB는 있어요. 어, 평수가 좀 틀리긴 한데 평수가 제일 작은 거 18평, 30제곱. 얘보다 크네. 아까 걔는 17제곱이었는데 그죠? 아무튼 얘가 지금 몇 년식이야? 2007년이니까 거의 한 10, 아, 맞죠? 10, 한 7년? 맞죠? 17년 정도 지난 오래된 상품이야. 근데 평수가 좀 커. 평수가 좀 커. 근데 얘가 어쨌든 가격을 어, 정해준다는 거야. 어떻게 정해주냐? 얘 30평이 일반이 2억 5백인 거야. 응? 하위 평균가는 보통 1층입니다. 상위 평균가는 RR이고. 보통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기준을 뭐로 잡느냐? 2억 5백을 기준으로 잡는다. 웬만한 중층은 200, 500. 얘보다 싸면 금매인 거야. 얘보다 비싸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비싼 거야. 그럼 올라가는 수준을 제가 뭐 멤버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20% 넘는다. 이 시세보다 그럼 너무 급등한 거야. 급등. 추격 매수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금매는 그럼 몇 프로 정도 수준이냐? 2에서 한 3% 정도 돼요. 보통. 이 일반 평가보다. 아파트도 똑같아. 근데 얘가 지금 실거래가 있나? 2억 1,500. 2억 1,500. 1억 9,200. 2억. 뭐 좀 다양한데 이게 약간 느낌이 좀 오르고 있죠. 월세가 오르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1억 1,500으로 올랐잖아. 상위 평균가에 가깝잖아, 지금. 음, 그죠? 저평가는 아니야, 지금. 근데 아마 저평가, 고평가 이런 거보다는 이제 월세에 따른 이제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월세가 오르니까 지금 상한가에 가 있다는 거야. 가 있고 반영이 KB가 느리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주변에 월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어, 수익률이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구나. 이게 뭐 금리가 내려가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월세가 올라간 거일 수도 있고 둘 다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 기준을 한 1억 1,500 정도로 30제곱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야. 1억 1,500. 다시 월세만 했구나. 1억 1,500. 매매 그럼 얘는 제일 작은 거 15평인가? 얘는 17제곱이네. 22평 한번 볼까? 22평이 6억 천이야. 풀어볼게요. 얘는 얼마라고요? 30제곱이 2억 1,500에 거래됐는데 지금 호가가 2억 3천이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야, 지금. 2억 3천이 30제곱 2억 3천이고 얘는 30제곱이 얘 좀 더 커야 되네.
요 정도가 거의 30제곱이네. 4억 천이야. 2억 3천. 이게 17년 차. 대충 유추를 해야 돼요, 여기서. 호가. 17년 차의 이름 뭐지? 브라운스톤 천호. 천호 브라운스톤. 정리를 해볼게요. 천호 브라운스톤. 17년 차. 얘가 실거래가 2.15억이고요. KB가 2.05억 맞나요? 호가가 2.3억이야. 그리고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얘는 지금 1년 차죠, 이제. 아, 이제 입주구나. 그러면 이 실거래가 없지. 호가 4.1억. 그럼 퍼센테이지로 월세도 한번 볼까, 월세? 월세 3천에 150. 월세 22평. 옷이 없네. 18평. 얘는 근데 18평이라도 이게 전용이 크네. 1000에 85. 음.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수익률. 수익률. 수익률은 일단 150 곱하기 여러분이 계산기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 4.1 빼기 0.3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올까? 억. 계산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150 곱하기 12 나누기 3.8억이죠. 4.7% 나오네. 얘는 2.3억에 85 곱하기 12에다가 2.2, 4.63. 되게 무섭지 않아요? 저도 지금 미리 해본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충동적으로 해본 건데 수익률 똑같네, 거의. 응? 근데 얘가 신축이니까 이 가격이 나오는 거야, 딱. 응? 아니면 얘가 지금 좀 높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KB 비교에서 좀 높아. 4.6으로 올린 거야. 원래 이거 KB 뭐냐 2.15억으로 하면 수익률 더 올라가요, 이거. 5%막 이게 넘게 올라가는데 당연히 비슷하면 새 걸 사지. 응? 수익률 비슷하면 새 걸 사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경쟁력이 없는 거야, 지금. 2.3억은. 근데 만약에 얘를 2.1억으로 계산하면 2.15억 1억으로 계산해 볼게요. 1억으로. 85 곱하기 12 나누기 어 2억 5백이죠. 4.97. 이게 거의 이제 5% 가까이 됐기 때문에 얘가 지금 거래가 된 거라고. 이 정도는 먹힌다는 거야, 지금. 실거래가 2.15억이 있잖아, 지금. 5% 이제 먹힌 거야. 그러면 이제 감을 잡아야 돼요. 아, 이게 신축인 걸 감안해서 수익률 당연히 낮아야죠. 신축이니까 수익률 낮아야 돼. 세 맞추기 쉬우니까. 어떤 거 사실래요, 여러분? 5% 17년 차 5% 사실 거예요. 1년 차인 4.7% 사실 거예요. 음, 이거야. 이렇게 해서 아까 그 평수 제일 작은 것도 월세랑 같이 해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나는 그래도 구축이지만 5%짜리 사겠다. 아니야. 그래도 신축이니까 세맞추기도 더 좋고 4.7% 사겠다. 누가 걸릴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틀린 거니까. 음.
그래서 적정 시세를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 세 가지 정도를 아마 하면 대충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맞춰볼까 합니다. 네. 조만간 여러분 이제 뭐 특강을 통해서 한번 찾아뵐 테니까 시작하신 분들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방향성 결정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척 유익하죠. 왜 유익하냐? 원래 이게 유료거든. 상담이 제가 유료거든요. 근데 지금 무료로 하는 겁니다. 네,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익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벚꽃도 이제 피는데 또 구경 한번 가시고 재미나다고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들으시는 분들도 보니까 멤버십 분들인 것 같은데 거의 음, 새로 나오신 분들이 없어. 아무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인물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